그래서 LG엔솔은 신제품인 전기차용 LFP 배터리와 사륙 하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해 하반기에는 이익을 확대할 방침이다 라는 거고요. AMPC 혜택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 굳이 2차전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ESS 밸류 체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시장은 성장은 하되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크게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정책의 역주행 때문에 시장 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둔화돼 있고, 뭐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2차전지 시장은 뭐 정책 요인이 없더라도 또는 약하더라도 결국은 대세 시장이 될 건 분명하다. 이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BBB 법안으로 미국 자동차 및 전기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일단 EV 소비자 세액 공제 조기 종료해서 올해 9월 30일까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 보조금 $7,500 보조금이 이제는 9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저게 상당히 사실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트럼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없애도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를 무력화하지 못하는 한 상당 부분은 전기차 시장은 크게 타격받지 않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그 연방 법원에서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 연방의회에서 캘리포니아의 이제 독자적 권한을 이제 취소하는 이제 뭐 의결도 했고요. 뭐 거기에 더해서 저기 이제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ZEV 규제, 배출 제로 규제와 관련해서 저게 이제 카페의 벌금 기준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평균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사에 부과되던 벌금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저 벌금을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주력으로 만드는 업체들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해서 이제 뭐 했었는데, 벌금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크레딧을 구매해야 될 유인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ZEV 크레딧 제도도 이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건 테슬라한테도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저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전기차 전환을 서둘러야 됐던 요인, 인센티브가 상당 부분 훼손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그 앞에서 이제 EV 전기차 소비자 세액 공제를 이제 조기 종료하는 대신에 한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10,000불까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줬고요. 이게 이제 28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편으로는 그 전기차 소비자 세액 공제 혜택을 일정하게는 뭐 상세해 줄 수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상세한다 한들 저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500는 세액 공제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에서 아예 그냥 깎아주고, 쉽게 말해서 그냥 $7,500를 그 자동차 가격에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자동차 대출 이자의 소득 공제라는 것은 연간 최대 $10,000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소득 공제는 세액 공제하고는 다르게 가세 표준이 되는 소득 최대 $10,000까지 깎아주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 대출 이자에서 이제 $10,000 그 명목으로 $10,000를 깎아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구간별로 이제 적용되는 게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근로자는 뭐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서 저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 뭐 $10,000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혜택이 뭐 세금 줄여들 혜택이 뭐 $500, $1,000에 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최대 된다 하더라도 최고 세율 기간에서 뭐 대략 한 50% 정도라고 보면 $10,000에 50% 하면 $5,000인데, 저게 이제 가장 최대치로 잡았을 때도 전기차 세액 공제 $7,500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상쇄되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좀 상쇄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단 공제 조건은 미국 내에서 차량이 조립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용 아닌 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소득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뭐 소득이 너무 고소득층이 사는 거는 안 해주겠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및 중요 광물 관련해서는요, 외국 기업에 영향이 있는 광물 조달 시에 세액 공제를 해서 제외한다. 배터리 부품의 6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것이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차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요건이 추가됐다.
그 다음에 광물 생산 세액공제 종료일은 2033년 말까지로 돼 있다. 예, 기존에는 이제 이 광물 생산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종료일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2033년까지 됐다. 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미국 현지의 캐파를 구축한 일부 소재 업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액 업체인 엔캠이 유일하게 그 배터리 업체가 아닌 소재 업체로는 유일하게 그 AMPC 혜택을 몇백억을 이제 받았더라고요. 그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는 그래도 2032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런 건 이제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EV 구매 인센티브 많이 줄었고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그래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많이 둔화되게 됐고, 다만 이제 배터리 업체들을 비롯하는 일부 소재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 세액 공제 혜택은 그나마 유지된 것이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플러스 되는 부분이 미국 내 이제 제조 유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은 뭐 IRA 법안과 뭐 유사하게 세부적으로는 다르게 이제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사하게 어쨌거나 중국 배제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 2차전지 업황을 전망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LG 엔솔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LG 엔솔이 이제 잠정 실적을 어제 내놨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위에 잠정 실적을 보시고요. 그 요약 내용을 보면 일단 매출액의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1%,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9.7% 줄었지만 이제 좋아진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31.4%,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저 영업이익이 저렇게 나온 게 4,922억이 나왔는데 저 4,922억은 대부분이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IRA 규정상의 그 AMPC 혜택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런 거고요. 그 AMPC 혜택을 빼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이 14억 원으로서 뭐 간신히이긴 하지만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 여기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기대한 거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던 것들에 비하면 적어도 영업이익단에서는 상당히 하여튼 뭐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기준으로 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가 LG엔솔 캐즘 극복 신호탄이다. 미 보조금 없이 흑자 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흑자의 거의 대부분은 AMPC 혜택이긴 하지만 AMPC 없이도 흑자를 내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922억 원이고 전망치 웃돌면서 어닝스 프라이스 기록했고 세액공제 제외했을 때 6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이고 세액공제, AMPC를 제외했을 때 그냥 보조금 감안하지 않고 자체 실적만으로 흑자를 기록한 건 6개 분기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캐즘을 극복해 간다. 캐즘이 끝났다는 아니지만 LG엔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구조 조정을 통해서든 또 뭐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든 캐즘을 극복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LFP라든지 46 시리즈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 수주를 기대하면서 뭐 좀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전에 성공하며 캐즘 극복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이 늘어난 데다 캐즘 돌파구로 추진해온 ESS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면서 개선된 수익이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ESS 사업 비중이 꽤 올라왔을 거로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 다른 기사에 보면 올해인가 내년부터인가 그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ESS 전기차향이 아닌 ESS향 배터리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아직 이제 잠정 실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ESS 매출 비중이 꽤 좀 커진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신제품인 전기차용 LFP 배터리와 46파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해 하반기에는 이익을 확대할 방침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급증했고요. 그래서 2분기 잠정 실적이 금융투자업계 영업이익 전망치 3,150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PC 혜택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라든지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배터리 물량이 증가하면서 AMPC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고, AMPC 제외해도 14억 원 흑자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23년 4분기 이후에 6개분기 만에 보조금 없이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기록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ESS 사업도 2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미국에서 이제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 ESS 사업이 2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G엔솔은 업계 최초로 지난달부터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해 재생에너지 기업인 테라젠, 델타 등의 고객사에 공급을 앞두고 있다. ESS를 현지에서 생산하면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물류비 등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G엔솔은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현지 ESS 배터리 수요에 즉시에 대응해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일단 저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ESS가 2분기 말쯤에 이제 6월달, 2분기 말에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게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 ESS용 이제 배터리의 실적이 조금 더 분기 기준으로 하여튼 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하여튼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뭐 고율 관세 회피하고 한편으로는 원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지에서 지금 ESS 배터리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거는 뭐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오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 ESS 배터리가 이제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이제 가능성, 에너지 공급의 가능성, 그 비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좀 비축을 해둬야 하는 것이고, 특히 AI 혁명이 이제 그 세계에 불어닥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무정전 전원 장치 등등을 포함해서 ESS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로 LG엔솔의 실적을 ESS가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좋은 성적 냈지만 캐점 완전 극복하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고요. 7,500달러 소비자 보조금이 이제 폐지됐고, 뭐 이런 이제 정책 환경이 악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LG엔솔은 뭐 신규 배터리 앞세워 이제 수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이고요. 우선 하반기에 르노향으로 탑재할 LFP 배터리 생산에 나서고요. 이거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였나요? 계약을 했었죠. 지난해 상반기였나 하반기에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급형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LFP로 이제 저가 배터리로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가 대응에 이제 나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46 배터리를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늘려서 그 공급 시점 논의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테슬라하고 계속 이제 뭐 논의한다 공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도 또 뭐 안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어쨌거나 하반기 중에는 그래도 46파이 배터리 공급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LG엔솔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이제 배터리 수요처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 실적이 뭐 한 단계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LG엔솔의 글로벌 생산시설 리밸런싱, 공급망 개편, 공정 혁신 설비 자동화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이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저만큼 이제 그 구조 조정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LFP 배터리랑 46파이 시리즈 등이
이제 예정돼 있고 그 ESS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제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SK온은 이제 미국의 그 켄터키 공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SK온도 실적이 꽤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큰 폭의 이제 AMPC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떴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도 그 하반기에는 이제 생산 캐파 가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뭐 매출 규모 자체도 늘어나겠지만 AMPC 혜택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도 생겨나는 많이 좋아지는 뭐 그런 흐름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삼성 SDI가 뭐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뭐 하반기에도 좀 뭐 부진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LG엔솔하고 SK온 이 적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삼성 SDI도 ESS 향으로는 지금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캐즘 탈출을 위한 뭐 시동을 걸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정책의 이제 반동 때문에 좀 뭐 불투명한 반면에 ESS는 뭐 데이터 센터형이든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증가 때문이든 ESS 쪽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견조하게.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3사도 ESS 쪽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ESS 밸류 체인 쪽을 가능하면 지금 굳이 2차 전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ESS 밸류 체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LFP 배터리에는 상대적으로 리튬도 많이 쓰이지만 전해액과 리튬염이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간접적으로 뭐 전해액하고 리튬염 쪽도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6 원통형 배터리 이거를 이제 LG엔솔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삼성도 아마 이제 46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뭐 생산해서 뭐 판매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6 원통형 파일을 만약 생산한다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뭐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TC 스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계속 꾸준하게 좀 모니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관세 우려에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산을 배제하는 흐름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소재, 예를 들면 전해액이 대표적이죠. 그 전해액과 같은 그런 소재들은 뭐 하반기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아주 좋아지긴 않겠지만, 그리고 뭐 엔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산세액 공제를 직접 받죠.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도 이제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엔캠 쪽의 설명으로는 안 그래도 이제 자금이 여러모로 매출이 안 따라주는 상태에서 적자가 나니까 자금 흐름이 뭐 아주 여유 있지만은 않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AMPC 그 보조금 한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좀 많이 이제 숨통을 틔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할 2차전지 기업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움직일지, 더 많이 움직일지,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이제는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캐즘 구간이 길어지니까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또 빠지고 하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2차 전지를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하겠다, 또는 뭐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래도 투자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추려보자면, 이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LNF도 좋아질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그동안 많이 소개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호스모 신소재, 이거는 뭐 지난번에 이제 선댄TV에서 홍동환 대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삼성 SDI하고 LG엔솔 쪽으로 그 주문 물량이 이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3분기, 4분기 계속
그 3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유럽의 업체하고 합작법인 뭐 설립할 뭐 계획과 관련해서도 아마 뭐 3분기 후반이나 뭐 4분기쯤에는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거나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코스모신 소재가 주가도 많이 빠져서 빠진 가운데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그래도 투자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산지에 물이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빨리 반응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엔캠은 상반기까지는 뭐 실적이 그닥인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뭐 테슬라 쪽도 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미국 내 AESC에도 거기는 이제 중국 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미국 내 이제 배터리 기업처럼 이제 좀 뭐 취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이제 좀 물량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CATL 쪽을 하반기에는 아마 뚫어서 거기에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좀 실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ATL 또 경우에 따른 BRD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일 것 같다. 거기에 AMPC 수혜도 이제 뭐 발생할 것 같다. 계속 이런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득산테코피아는 얘는 확실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전액 실적이 기존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진입하는 업체로서 뭐 2분기에 살짝 전액 실적이 찍히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전액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 건 하반기부터라고 하니까요.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의약품 중간체 쪽도 하반기에는 좀 당장 아주 큰 폭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적이 조금씩 찍힐 것 같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본업도 뭐 조금 뭐 부진했다가 다시 하반기부터는 좀 올라오는 구간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덕산테크피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와서는 꼭 2차 전지 쪽보다는 글라스 기판 관련주로서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는데, SKC가 뭐 NDA 때문에, 고객과의 NDA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진 못해도 글라스 기판 뭐 샘플을 공급해서 아마 뭐 그 승인을 받은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NDA가 민감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뭐 승인을 못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그걸 밝히진 않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이제 어떤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아마 이제 지금 스몰 볼륨 매니팩처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SVM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6만 제곱미터, 소규모 공장은 1.2만 제곱미터고요. 대규모 공장은 6만 제곱미터인데, 6만 제곱미터 대규모 공장을 뭐 하여튼 계획할 수 있다. 뭐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표현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SK온이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K온 공장이 이제 가동되면 당연히 SK온에는 SKC 동박이 주력으로 쓰이기 때문에 SKC의 이제 동박 물량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2차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냐, 그거는 아직 아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쪽 적자 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참고하시고요. 416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좀 생산되기 시작하면 TC 스틸을 비롯한 원통형 밸류체인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왜 안 하냐면 지금도 뭐 이게 리튬이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하지, 이게 이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적이 증가할 기업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뭐 이제 중앙첨단 소재 생산 캐파 구축 일정이 내년 뭐 원래는 올해 하반기였다가 내년 상반기로 지금 미뤄져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서 다시 하반기까지 미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적어도 뭐 현 시점에서 회사 쪽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공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목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캠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나중에 얘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엔캠 쪽에 이제 그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캠 실적이 회복되면
어느 정도는 일정한 수준으로는 중앙첨단 소재도 좀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초부터 뭐 한다고 했는데 뭐 ESS 관련한 뭐 신사업을 좀 준비는 하나 봐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마 뭐 그 생산 캐파 본격 구축하기 전까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뭔가 어느 정도 규모의 모멘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제가 LG엔솔 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지금 전반적인 2차전지 시장 업황을 좀 알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시장에서는 NCM하고 LFP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S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LFP 쪽이 이제 점점 그 배터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전기차향으로는 특히 이제 미드 하이엔드 쪽으로는 NCM이 이제 주로 들어가고 로우 엔드 쪽으로는 LFP가 들어가는데 국내 전기차에는 LFP는 사실 안 쓸 겁니다. 주로 이제 LFP는 ESS 쪽으로 좀 쓸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도 뭐 한국 업체들이 대응하는 건 대체로 그럴 텐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엔솔이 르노향으로 LFP 배터리로 이제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망간 리치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망간 리치 제품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NCM 수준의 그런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이제 완벽하게 좀 나오지 않고 한편으로 리튬 소비량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망간 리치라는 건 이제 코발트나 니켈 함량은 줄이긴 하는데 예, 리튬 소비량은 여전히 오히려 NCM이나 LFP보다 더 많아서 지금은 리튬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경제성이 있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은 뭐 공급가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기차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비아디를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 비중이 지금 70%에서 8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하여튼 대규모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전기차 시장이 또 저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저가 수주를 계속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 중국 시장에서 저렇게 이제 저가로 생산해서 막 그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왕 뭐 미치고 파는 것 다른 나라에도 뭐 미치고 팔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뭐 바이든 행정부 때든 트럼프 때든 지금 막혀 있으니까 공략하는 게 유럽 시장인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아니 뭐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뭐 전기차 판매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뭐 한 자릿수 증가하거나 뭐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하거나 크게 성장을 안 하는데 유럽은 그래도 뭐 30% 이상 성장하던데 왜 한국 배터리가 못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CATL을 포함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60%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아직은 뭐 간세 한 5.5%만 부담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CATL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아직은 본격 생산해서 뭐 직접 조립해서 그러니까 직접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장비, 설비 셋업해서 거기서 그쪽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주요 부품들 다 갖고 와서 조립만 해서 현지에서 파는 단계라고 합니다. 뭐 그것도 이제 워낙 저가로 이제 하니까 당장 이제 EU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가 차량 위주로 이렇게 팔다 보니 그리고 현대 기아차처럼 뭐 EV3나 저가이면서 고성능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그 LFP나 또는 중국산 뭐 NCM 배터리 이런 걸 헐값에 싸서 쓰는 저가를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채택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3사의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질 못하고 수익성도 이제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가운데 이제 CATL이 유럽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업계에 계신 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이 2, 3년 이상을 가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저가 공세를 하는데 계속 이제 출혈 공세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사이에 EU의 이제 규제도 강화되고, 예를 들어 리사이클링 규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뭐 관세도 이제 지금보다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뭐 EU의 자체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생산 최적화해서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LG엔솔도 5년 걸렸는데 아마 이제 중국 업체들은 더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태로 계속 뭐 중국 업체들이 공세를 펼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정도는 이런 시장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전기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업황을 아주 자신만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업체들도 점차 이제 좀 아까 이야기했던 르노향으로 뭐 LFP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SS 시장을 많이 공략한다든지 해서 유럽 시장 내에서의 실적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뭐 앞에 다 예고 말씀드린 상태로 정책 반동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좀 미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빨리 확산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빨리 좀 확산이 돼야 또 다른 배터리 이제 수요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자율주행차는 뭐 다 전기차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이제 전기차 수요를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될 것이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존에 없던 배터리 사용처를 이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 역주행을 견디면서 이제 기저 효과를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가 시장 수요에 따라 형성되는 그런 흐름 정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단계,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면 미국 시장의 이제 배터리 실적 증가율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둔화된 속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결국은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그 크게 큰 시장의 두 축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인데, 뭐 요약해보자면 유럽 시장은 성장은 하되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크게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정책 역주행 때문에 시장 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둔화돼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태이다 보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되게 힘겨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MPC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 3사라든지 일부 소재 업체는 그 미국 시장의 뭐 기대보다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뭐 수혜는 분명히 누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산 배제 흐름이 또 본격화되면 그 혜택을 또 이제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러나 미국이 당초 IRA 체제 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2차전지, 제가 뭐 2차전지 빅뱅 폭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중국이 미국에 완전히 가로막히면서 미국 시장이 정책으로, IRA 정책으로 뭐 고속 성장하고, 또 유럽 시장도 뭐 성장하면서 중국산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의 공급 과잉이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크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 섹터 전체의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 당초 2년 전 또는 뭐 1년 전까지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훼손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쨌거나 다시 한번 좀 투자 매력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주어진 기간 동안에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폭이 당초보다는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애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소재 같은 경우는, 광물 같은 경우 리튬은 여전히 이제 정체 상태고, 니켈은 LM이라는 게 이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런던 금속 거래소죠. 그래서 이제 지수 구조가 핵심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니켈을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 상단이 이제 좀 억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코발트는 역시 이제 뭐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 공급 과잉이 여전히 이제 심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광물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가격 인하 압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 구도로 보면
뭐 한국 업체의 강점, 중국 업체의 강점 등등이 있지만 CATL이 중국에서 본 수익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CATL 치고 들어오고 미국은 트럼프 리스크로 이중 충격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장 전망을 해보자면 중국 구조조정은 상당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은 조금씩 그 정제업체의 구조조정 후에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여지가 있으나 급반등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LFP 배터리가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전기차향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를 운행해 본 사용자들이 증가하면 LFP 배터리 이거 못 쓰겠네. 뭐 이런 이제 판단 때문에 결국은 한국 배터리의 품질 우위가 이제 부각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게 그래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겠냐. 뭐 본격적으로 그런 구간이 오려면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이 하락하면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 그 2차 전지 시장은 뭐 정책 요인이 없더라도 또는 약하더라도 결국은 대세 시장이 될 건 분명하다. 이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